이게 이제 말하자면 요새 최근에 네. 아마 트럼프 때 들어와가지고 북한 핵 때문에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우리가 왜 확장된 핵 억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확장 억지라고 했어요. 이쪽에서 네. 뭐 중국이든 뭐 북한이든 핵무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도 확장된 방식으로 미국이 억지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확장이 아니고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러니까 그전에는 통합이라고 하면은 국가 대 국가 뭐 한국군과 미군의 무슨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무기 체계나 어떤 해군 뭐 육군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 말하자면은 군사적 전술적 작전의 통합성을 국가 간의 그러니까 인터스테이트 택티컬 그 말하자면 코퍼레이션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왜 전술핵 그 INF 조약 탈퇴하고 난 뒤에 미국이 사실은 세계 어디에든지 간에 전술핵에 대한 프리핸드를 가지고 있어요. 필요하면은 예방적인 차원이든 뭐 선제 타격이든 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INF 조약을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에서 그걸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F-15에는 B-61-10이라고 하는 정말 그 게임 체인저적인 그 미사일을 탑재를 했는데 서티파이드까지 받았죠. 백악관까지. 근데 F-35에 이제 탑재 실험 다 시켜놓고 최근에 미국이 그 일본 에서 그걸 할 때 일본 항공모함이 이게 F-35B가 이 직접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그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그 열이 그 아마 천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그 일본 함대에다가 그 특수 소재에 말하자면은 F-35B의 이륙 착륙에 대한 그걸 주고 F-35 지금 A든 B든 간에 전술 핵이 그리고 지중 100m 이상이 들어가고 상당한 파괴력이 아주 조정도 가능한 거의 이제 그 말하자면 중국과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 시설을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F-35와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말하는 통합억제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게 17년부터 준비를 해오다가 지금 그 보고서는 공개는 안 되는데 그 주요한 사람들로부터 하나 둘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작게 북한의 문제가 이제 유사시에 북한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수복을 하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지금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저는 뭐 바이든 정부가 좀 중국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지금 F-35 뭐 B-61, 이것도 기술적으로는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서티파이가 돼 있어요. 기술적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디자인 서티피케이션은 나 있어. 근데 장착 서티피케이션이 안 나 있어. 이 서티파이라는 게 뭐냐면 인가예요. 인가죠. 왜냐면 이게 이제 핵무기니까 최종 장착 인가가 나야. 디자인 인가는 났어요. 디자인은 다 끝났어. 그러니까 구현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장착 인가가 나야 백악관에서 버튼 눌렀을 때 35에서 뿅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착 인가는 아직 안 나 있는 상태예요. 35A예요. 35A. 예, B는 아니고 지금 그 상태인데 그 작년 10월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기술적인 거 다 떠나갔고 우리 지금 MD 얘기를 해보면 사드 MD는 그거랑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이야기죠. 예. 그냥 단적으로 물을게요. 네. 우리가 MD 까는 게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훨씬 유리하죠.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은 야 MD 깔면 그건 친미 행위인데 영내 긴장 높이고 중국한테 미운 털 벗겨서 우리 골로 간다. 이게 지금 상대방 주장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우리를 팬다는 얘기는 미국이랑 전면전하는 전면전하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중국한테 안 두들겨 맞는다는 소리죠. 그렇죠. 국제적으로는. 그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크게 배팅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MD 깔아버리는 게 낫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죠. 윤석열이 지금 그걸 계속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게 아마 핵과 미사일은 결국 중국제인데 그리고 저게 중국의 도발인데 그럼 우리는 보험을 아예 미국에 들어버리는 게 낫다.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 표현하면
우리나라 지금 이 조중동부터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 전 단계의 표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요. 예. 그러면 그거 지금 사드를 우리 돈으로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배치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구매해서 우리가 배치하겠다라고 하면은 명분상 자주국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저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은 미국의 방위력이 직접 우리하고 우리가 보안성을 갖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MD에 돈 대줄게 그 소리야. 그 소리야. 예, 우리가 MD에 돈 대줄게 그 소리. 그래서 어제 뭐 그거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제 사회자가 물었어요. 만약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선이 되면 어디에 정상들을 잘 먼저 만날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 윤석열 후보는 미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뭐 계제가 되면은 북까지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순서로 이야기하고 사인사색이었습니다. 예. 뭐 대개 윤은 이제 외교 안보 통일화관에서는 미국의 미중 대립 구도와 정확히 일치해서 가겠다라고 여러 번 표방을 했으니까 그 길로 가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표현이 노골화되면 조중동부터 윤을 까고 덤벼요. 그렇죠. 특히 조선동화. 저기는 뒤에 뭐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 내가 국정원장이면 조선 뒤에 간첩 있나 조사할 것 같아. 저는 약간 정신병자여서 좀 이상하면 저 뒤에 간첩 있는 거 아니야? 저는 항상 그렇게. 하여튼 저 그래도 아직까지 조박사님 뒤에 간첩 있다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어. 그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제일 재밌게 생각. 내 귀에 도청장치. 그게 이제 정신병자 저기 가사거든. 그 피해망상. 그러니까 나는 내 뒤에 간첩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정도로 뭐 그렇게 표현 가치가 없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저는 항상 이 자체 핵무장은 아주 기겁을 했거든. 자체 핵무장은 좀 심하게 말하면 간첩 같은 소리고 좀 좋게 말해주면 짝퉁 우파의 선동질이다.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저 석사 논문이 이제 전쟁 전략 사상인데 이제 핵 시대 때 열핵 시대 때 뉴클리어 에이지에 인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클라우즈위치하고 레몽을 가지고 한 건데 사실은 핵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각 개별 국가와 인류의 중요한 실존적인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자체 핵무장이 뭐 힘에 의한 평화고 억지를 해야 되고 맞단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는 그냥 평면적인 이야기고. 아니 우리가 세계 시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자체 핵무장 하는 순간 NPT 보복 받고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식량도 못 사오고 에너지도 못 사옵니다.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체 핵무장 하자란 얘기는 국민을 우민화시키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을 제가 아주 당당하게 불러드릴게요. 국민 우민화의 1등 공신 자체 핵무장 홍준표, 원유철, 신원식, 김태우, 시민판에선 서경석입니다. 제 이 이름들은 정확히 5명 이름 정확히 기억해요 저는. 거꾸로 또 좌파들은 평양의 핵은 인도적 핵. 그래서 침입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핵은 참 굉장히 그 패러독시컬한 모순된 무기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핵을 가지면 굉장한 절대 무기를 가져서 군사 능력이 확대될 것 같지만 갖고 나면은 체제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요. 그 지금 이제 시간과의 게임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긴 핵무장했는데 뭐 멀쩡하지 않냐. 천만에 이스라엘 핵 무장했다라고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파키스탄은 이제 좀 다른 거고 그건 이제 그 지역 균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핵은 가장 파괴력이 거의 절대적인 절대 무기인데 절대 사용하기 힘들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인류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미국의 MD에 보험 드는 게 제일 나아요. 제일 나. 향후 100년 동안. 그래. 예. 중국이 완전히 자유민주주의화되기 전까지는 미국 MD에 보험 드는 게 제일 낫다. 제가 옛날에 뭐 어디
군 고위직 뭐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막 그 이제 핵 실험, 미사일 실험 막 할 때 뭐 국회 청문회에서 무슨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MD 가입을 MD 합류를 고려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늦게나마 만약에 홍준표나 신원식이나 김태우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의 이 발언 이거 참 좋은 발언이다. 미국 MD에 보험 도는 게 좋다. 이 발언을 안 한다면 저는 간첩스럽다고 봐요. 뭐 두 가지겠죠. 저는 좀 아니 그저 자체 핵무장을 주장할 정도로까지 고민이 깊었다면 당연히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서 하기 힘든 이 정도 발언했으면 아 그거 좋은 발언이다라고 옆에서 이 추임새를 넣어줘야 되거든. 그 추임새도 못 넣어? 근데 자체 핵무장을 주장해? 그럼 뭐야 이건 간첩이라는 소리 아니야? 죽은 길로 이끄는 사람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럴 정도 자체 핵무장을 심각한 공안 의심을 한다니까 저는. 저게 피해망상적인 데가 있어서 상당한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말하자면 자기 브랜드나 또 혹은 선동 정치적 끌어내리면 되겠네. 그런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대충 아니 신원식이 빠찌 달고 있잖아. 홍준표도 빠찌 달고 있고 빠찌 반납하세요. 빠찌 해봐야 뭐 별 힘을 쓰나 이번에 다 이제 본전 다 드러났는데 참나. 아 나 이 사람들 진짜 이해가 못 가요. 이해를 못 해. 나는 진짜 이걸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로 봐요. 자 그건 그렇고 예. 이제 대통령 후보 등록이 이틀밖에 안 줘요. 시간을 2월 13일, 2월 14일, 예, 일요일, 월요일 그렇죠. 이틀밖에 안 줘. 그럼 후보 등록 마감이 2월 14일 오후 6시요. 예. 철수야 어떡할래? 지금 이제 제일 고민이 심한 사람이 아마 우리 안철수 후보인데. 우리 안철수 참 어떻게 할까? 너희 안철수, 우리 안철수. 애처로워가지고. 안철수 지금 세 가지밖에 없죠. 명퇴하냐, 그렇죠. 공적 1호 되냐, 백의종군하냐. 결단력이나 판단력이 좀 나로서는 좀 많이 좀 어심스러워요. 지금 안철수 지지율 지금 한 자리로 주저앉았죠? 상당히 됐죠. 한 일주일 됐죠. 네, 한 자리 주저앉았는데 앞으로 조사일 기준 2월 12일 그러니까 발표일 기준 뭐 2월 13일, 14일까지 저는 5, 6%까지도 내려온다고 봐. 그렇죠. 원래 자기 거기로 다시 쭈그러질 거라고 보는데 오늘도 누가 전화했더니 안철수 저거 말라 죽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 양반 안철수를 가능하면 좀 나이스하게 윤석열 캠프에 윤석열에 합류시키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안철수랑 자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근데 저 싸가지 없어갖고 저 말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야 이 양반도 화 엄청 났구나. 왜냐하면 뭐 이제 이 정도로 사실 정치권에 들어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상당히 그 실존적인 고민을 하고 정확히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질 않은 것 같아요. 안철수를 좀 보호해서 어떻게 좀 위닝 게임을 하고 뭔가 시너지를 만들어 보겠다고 안철수 주변에 가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최근 한 2주 동안에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돌아섰어 지금. 다 돌아섰어. C모 씨, I모 씨, L모 씨 전부 다 돌아섰어요. 또 다른 L모 교수, 또 다른 L모 교수 전부 다 돌아섰어. 제가 이제 그 사람들 보면서 농담 삼아서 안철수 관리팀이라고 불렀거든. 그러면서 그 양반들 만나면 아유 그 친구 안 돼. 안철수가 안 돼. 저도 그랬죠. 중간에 우리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선량한 마음에서 그래도 뭐 한 숟가락이라도 옆에서 보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니 생각. 실질적으로 뭐 많이 안철수 후보가 근데 굉장히 부러웠어 안철수가. 실질적인 뭐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많이 나누고 또 뭐 일종의 많은 이제 우리 현안 정책 뭐 안보 꽤 오랫동안 안철수한테 공을 들이고 대선판에서 조금이라도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관리를 해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양반들이 다 돌아서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해요. 안캠프 내부에 윤이 낙선해야 안철수의 정치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대세라는 거야. 몽상에 빠지겠구만. 내가 저 얘기를 일주일 전부터 한 열흘 전부터 들었는데 그러면서 고개 설레설레 졌고 지금 다 돌아서고 있더라고. 본인이 그 국회의원 선거 명단이고 본인이 무슨 어떤 초인인지 모르겠지만 정치가 현실인데 초인이 통합니까?
그리고 아니 저는 객관적으로 저는 뭐, 처음부터 그 안철수 주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뜻에서 예, 예. 저랑도 좀 말이 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선량한 분들이 많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좀 네거티브했어. 처음부터 우리는 저도 그래요. 그랬잖아요. 예, 저도 그랬어요. 그 안철수 행적을 보셔. 그럼 한 번도 긍정적 역할을 한 적이 없다. 2011년에는 안철수가 저때 안철수가 지지율이 40몇 프로 나왔어요. 서울시장 지지율이. 그렇죠. 박원순은 10몇 프로 나왔어. 저게 지금 사진 보면 저 박원순이 그때 저 지리산 가서 저 빨치산 같이 산행하고 내려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수염이 덥수룩해. 저게 그때 48% 나왔습니다. 안철수가 기억나요. 예, 40몇 프로 거의 50%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그때 서울시장 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자기 지지 그걸 몰아갖고 박원순을 만들어줬어.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뭐. 박원순은 안철수 때문에 죽은 거요. 그렇죠. 저 사람이 계속 참여연대만 하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지 미투가. 미투가 없지. 근데 사실 내가 제일 무서워한 그 무섭다기보다 저런 사람들이 왼쪽에 있으면 왼쪽이 정말 강해지는데 한 사람이 제가 둘이에요. 하나가 내일신문 회장이야. 그 저기 그 DJ 때 그 YTN 사장했지. 그렇죠. 예. 그 장씨. 장명국 회장. 장명국 씨. 예. 그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셨을 거야. 돌아가셨지. 제가 이제 극존칭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명예훼손 걸리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색깔이 진한 사람이에요. 장명국 씨. 노동운동에도 깊게 관계했고. 그래서 굉장히 지능적인 사람이고 전략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저쪽 왼쪽 진영에서 제일 무서워한 게 장명국이에요. 그래서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냥 힘 못 써. 돌아가시니까 내일 신문도 쪼가리들을 붙였죠. 이제 숨져서 이제 힘 못 써. 그 다음번에 저쪽 진영에서 제일 힘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박원순이었어요. 사실은 뭐 2011년에 박원순이 서울시장 나오길래 박수를 쳤어. 야 드디어 박원순이 시민판을 떠나서 정치판에 들어왔다. 이제 앞으로 힘 못 쓴다 저희가. 백모 보고 정치판 가라는 건 백모 보고 죽으라는 소리요. 그렇죠. 제가 시민판에 있으니까 할 소리 다 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거지 정치판 가면 확 줄어들어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의 공이라고 해야 되나? 역설적으로. 자, 안철수 박원순 메이크한 사람이 2012년에 보세요. 저거 사진. 문재인 유세 다녔어. 그것도 뭐 그냥 그 위치가 아주 애매했죠. 그리고 저기 그 선거 운동원 등록을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이크를 못 써. 근데 안철수가 뜨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 그러면은 뭐 꼭 그런 주장은 아닌데 문재인 유세를 했어요. 우리 문재인 후보를 찍어주세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2012년에 그렇게 떠들고 다녔을 거예요, 사람. 그리고 뭐 하여튼 내가 이건 기억해, 이거는.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미국 가버렸죠. 갔다가 또 다시 또 들어와서 하고. 2017년에는 표 분산시켰고. 표 분산시켰고. 그러면 이때까지 주요 행적이 한 번도 이 자유공화 쪽에 도움되는 행적을 한 적이 없는데 왜 2022년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자기 헌신, 자기 집중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안동설이라고 아시죠? 네. 지구는 안철수를 중심으로 돈다. 네. 아직까지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안철수가 명퇴를 하든지 백의종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2011년, 12년, 17년의 행보를 보면 10중 8구 저 인간이 본선 등록은 안 할 거고 5%의 짝짝짝 나면 안 해요 저 인간. 본선 등록은 안 하고 공식적으로는 이재명의 지지는 안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뒷다리를 잡고 등짝에 칼 꼽는 행동을 3월 그 9일까지 하고 다닐 거다. 이때까지 행보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저보고 만약에 예상하라면 뭐 아니고 저야말로 명퇴 백의종군 하면 저랑 소주 한잔 하시면 되고. 아 됐네 이제 우리 저기 안 대표님 이제 사람 좀 되셨네. 저랑 좀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좀 됐네. 진정치 진짜 정치인이 되겠다.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했는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속에 좋은 야심,
가지고 뭐 혼자도 몇 명 안 되니까 해서 정치하면 돼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야, 백의종군이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앞날이 열리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뭐 안동설, 뭐 그다음에 뭐 윤석열 이후 혹은 윤석열이 떨어지는 걸 보고 뭐 기다린다, 허황됩니다. 공적 1호 되는 거죠. 그렇죠, 공적 1호가 되죠. 공적 1호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이제 윤과 국힘이 해야 할 네 가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안철수 얘기 나왔으니까 안철수에 대해서. 뭐 지금 뭐 단이다 해야 된다 뭐 기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투명인간 취급하면 됩니다. 네. 그냥 그러니까 뭐 힘을 안철수한테 그냥 평온한 시간을 주면 돼요. 평온한 고독을 주고 고독을 주고 안철수한테 그냥 선택을 그냥 맡기면 돼요. 밀어버리면 돼요. 예, 예. 그래야 그러니까 백의종군을 하든지 명퇴를 하든지 공적 1호가 되든지 우리 안 대표께서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하세요. 당신 인생입니다. 음.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저기 안철수는 뭐 본선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준석이 아유 나 저 선거 자금 못 태워서 본선 못 나옵니다. 아 그건 백모가 할 소리야. 국힘 당대표가 3류 정치 평론가냐고 싸가지 없는. 이준석 씨 당신은 좀 입 좀 닥치는 법 좀 알아야 돼. 이준석이 철이 좀 들면 좋겠는데. 네. 그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 제가 그때 한 번 했죠. 네, 당신 예, 입 좀 예. 닥치고 살아라. 그다음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 소리 안 해. 예, 단일화해야 된다. 느닷없이 윤상현이가 튀어나와서 엊그저께 단일화해야 된다고. 저거 왜 저래 저거. 본인 좀 알죠 윤상현. 모르겠어 뭐 갈급한 게 있겠죠. 윤상현 좀 알죠. 잘 알죠. 네. 그 외교학과인가? 아니 이제 경제학과인데 옛날에 저 인연이 좀 있어. 외무고시에서 내 노트를 잘 가져와서 잘 뺏겼었어. 저기 자, 잠깐만 우리 조 박사님 귀 좀 막으셔. 나 윤상현 욕 좀 하게. 아니 괜찮아요. 나 욕 좀 할게. 나 이야기해 줄게. 윤상현 당신 말이야 입 좀 닥치고 사는 법 좀 배워야겠어. 입 좀 닥치고 살라고. 당신이 나서서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시민이 하는 거지 지금 국힘이나 캠프가 할 소리가 아니야. 국힘이나 캠프는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하고 철저하게 안철수한테 초이스를 주야 평화로운 고독의 시간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 사람이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 뒤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행태가 이상했냐고. 2011년에 박원순 메이크했어. 2012년에 문재인 밀었어. 2017년에 표 갈랐어. 갈랐어. 좀 일관되잖아. 아주 치명적인 행보를 한 사람이에요. 2022년에 어떻게 갑자기 착해져? 맞아요. 그렇잖아. 세 번의 행보가 지난 10년과 11년 동안의 세 번의 행보가 치명적이었는데 치명적인 아주 악질적 행보인데 우리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2022년에 갑자기 착한 행보를 하냐고. 착한 얼굴을 한 해방군. 한국 정치에. 이젠 착한 얼굴도 아니야. 여기다 문신거려갖고 뭐 대담한 사무라이 같아. 이상하게 관상이 바뀌었어. 나는 바뀌었어요. 누구한테 말할 때 야, 이 바닥에 와서 관상 바뀌는 사람 이상한 방향 봐. 추미애랑 안철수를 꼽아. 그렇죠. 추미애 참 여릿여릿하고 이뻤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뭐 이제 첫 번째는 사실은 it's up to you. 그러니까 안철수한테 모든 초이스를 그냥 맡기는 게 나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 윤과 국힘은 네. 뜨벅뜨벅 이제 굳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좀 철랑대지 말고 잘하고 있어. 이 정책이든 페이스로. 정책이든 이 페이스로. 분명하고 진정성 있게 이렇게 굳혀 나가면 됩니다. 예, 그 이제 요번에 그 이가 요번에 그 저기 토론 때 뭐 이렇게 약간 정신 실종해 버렸잖아요. 마지막 말도 어버버거리고 마지막에 이제 멘붕 상태 비슷한 방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국민한테 드리는 말 하라고 그랬더니 조금 하다가 그냥 한 3, 4초 저는 멍 하고 있다가 저는 예. 끝을 맺었어요. 저는 이재명의 행태를 보면 저 사람은 법률도 없고 도덕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러거든. 그러니까 노동 계급에 유리한 게 선이고 혁명에 유리한 게 선이고 당에 유리한 게 선이에요. 모든 수단은 또 정당화될 수가 네, 있고. 그러니까 노동 계급과 혁명과 당에 봉사하는 거라면
그게 살인이 됐던 뭐 학살이 됐던 고문이 됐던 모든 수단이 정당화돼. 그게 선이야. 걔들은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렇죠. 이념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이재명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야, 이씨, 공산주의자나 혁명가는 아무나 하냐? 아무나 못하죠. 그거 못해서 내가 전향한 사람 아니요. 피바다 피냄새가 퍽 나는 거야, 87년에. 그러니까 저기 6.29에서 타협을 하는 거 보니까 아, 이제 이거 안 해도 되겠다 해서 난 돌아선 거거든.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이재명 그거 못해. 그래 놓고서 마치 자기가 모든 그 도덕과 법률의 기준인 것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오. 그렇죠. 예. 그런데 대통령 후보를 나왔는데 그게 다 불거져 나오고 있어. 그럼 멘붕 올 수밖에 없다니까. 멘붕이죠. 저 멘붕 와요. 멘붕 옵니다. 그다음 민주당 요새 굉장히 무기력해요. 무기력합니다. 예. 제가 어저께도 말했지만 송영길이 오죽하면 얼마나 질타를 받고 있으면 나 정치 안 하겠습니다 하겠어. 누구로부터 지탄을 받을까? 한쪽은 중국에서 받고 한쪽은 이 민주당 민주당, 586 내부에서 받고. 내부에서. 왜냐하면 송영길이 아마 이재명을 밀었을 때 가장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했을 거예요. 대기 샌데로부터 안팎을 받고 있구만. 받고 있는 예, 거예요. 예. 그 안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무기력하냐면 제가 민주당의 여러 그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에서 예. 플래카드가 붙는데 요새 예. 자기 플래카드가 붙어. 예. 이재명의 이자도 없어. 그건 무슨 얘기냐. 현장에서는 이재명 떨어질 거로 보고 있다는 소리야. 민주당 내부가. 이제 아까 예. 도덕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명의로 붙는다니까. 그렇죠. 이재명의 이자도 없어요. 근데 그런 지역구 얘기를 여러 개 들었거든. 그래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평택 그 역광장에서 날씨도 그렇게 뭐 영하 10도 뭐 15도도 아니고 뭐 괜찮은 날씨고 사람 안 모여서. 대통령 후보인데 그래도 통계상 35% 전후가 나오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열렬하잖아요. 근데 한 300명 미만으로 그 중에 한 150명이 기자일 걸?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걸 와야 되는 걸 못하고 또 위에서도 못하고 그냥 근접 촬영만 해가지고 사람 많은 거 채워가지고 평택만 그런 게 아니라 광주가 그랬잖아. 광주도 그렇고 광주는 그래가지고 광주가 어디선간 옛날 문재인이 했던 그 사진에다 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제같이 토론도 제대로 뭐 그것도 못하고 그 저기 얼마나 지금 겁나겠어. 경기도청에서 국회의원들 쫙 각계격파하면서 아주 아니 카드 그렇게 끊어서 쓰면 그게 국고 손실이라며. 그래서 그 일반 횡령도 아니고 세다 그러대. 그러니까 이제 뭐 형벌이. 제일 큰 거는 공금 횡령이고 그 다음에 가장 엄격한 게 국고 손실죄입니다. 글쎄. 횡령의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그 부부 대질 신문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저는 그냥 카드 몇 개 놨는데 저 회사가 알아서 썼어요. 이럴 거냐 말이지. 부부는 남이다. 가오가 있지. 아들은 남이다. 승인되고 내가 하나 권합니다. 차기 정부요. 그 이재명이랑 이재명 부인 그 대질 신문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 명 죽어요. 그 내가 농담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나 그래서 문재인을 싫어했어. 나 노무현 욕했지만 노무현 보고 있으면 귀여운 데가 있어요. 있죠. 귀여운 데가 있다고. 낭만적이고. 솔직 노무현 낭만. 굉장히 싫어하지만 좀 이상한 도라이 같은 사람이라고 싫어했는데 근데 그 누구지? 그 부인이 김정숙인가? 권양순. 권양순. 네. 죄송합니다. 권 여사. 아니 노무현이 내가 내용을 받은 거 아닙니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 텔레비에서 보면서 야 정말. 그게 문재인 변호사가 자문을 했구나.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근데 그 말 들으면서 정말 죽겠다 그랬어. 왜 그러냐. 뇌물은 포괄적 수수 아니에요. 직계 좀비속이 받으면 그 정을 알고 있으면은 본인이 받은 거랑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정을 알았냐 몰랐냐거든. 사후적으로라도. 네. 그러면 정을 알았냐 몰랐냐 하려면은 우리 권 여사하고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님하고 둘을 갖다가 대지신문해야 되잖아. 그럼 쪽팔리는 거 아니오. 그렇죠. 아니
내가 그때 한 말, 내 쌍말을 잘하니까 쌍말 험하게 표현하면 그거야. 야, 쭉방 나오는 강남 룸살롱의 쟁반도 자기 동거하는 여자 두고 그건 제가 훔쳤어요라고는 얘기 안 한다. 그 쟁반이라는 건 이제 룸살롱에 이제 그 저기 뭐 저기 술 날르는 애들 그 웨이터 그걸 쟁반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속어로 야 근데 전직 대통령이 저 말 해놨으니 저 사람 나중에 저거 어떻게 감당할래? 그렇죠. 아 그때 대검 중수부장 하는 그 이 부장이 그 우리 동기야. 난 친하지는 않는데 저는 법대가 아니니까. 아 그걸 대일신문하겠다고 불러들였잖아. 근데 그래서 내가 그때 야 노무현주의의 법률 자문이 누구야? 누구길래 저런 황당한 그 발언하게 그게 문재인이래. 그래서 내가 야 문재인이가 노무현 죽였구나. 만약에 그때 법률 자문이 문재인이었으면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라고 권한 게 문재인이라면 노무현 그게 내가 들은 정보가 사실이라면 노무현을 죽인 건 문재인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절대로 나중에 내가 윤석열 정부한테 권합니다. 이 문제는 당선되면은 여론으로만 떠들지 법률로서는 캐지 마세요. 그렇죠. 이게 부부간에 이게 대질하는 거는 안 좋아. 정말 안 좋지. 안 좋아. 그거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백모 선생님 열심히 하시는 거 그죠? 사실 이 집권이든 뭐 집권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정당이 다시 좀 재구성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공명선거지원단 공개 모집을 하면 전국에 플래카드 한 10,000개 걸고 그럼 한 뭐 2, 3억 들 거예요. 예. 광고 한 4억 치고 저거는 선거 광고도 아니야. 후보 선거 광고도 아니야. 공명선거 지원단 모집이야. 그러면 수십만 명이 저기에 지원을 하게 돼. 20만 명만 지원해도 한 지역구에 1,000명씩 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원협의장이나 국회의원 입장에선 나쁠 게 없어. 가장 적극적인 또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을 1,000명을 배정 받으니까. 그래서 나는 저걸 뭐라고 권하고 싶냐 표현하면 레이건이 1987년 베를린 장벽 앞에서 예. tear down this wall. 그러니까 이 장벽을 무너뜨리십시오라고 연설을 했어요. 지금 국힘의 문제가 뭐냐면 자유공화 시민한테 문을 저긴 닫아거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돌려서 해먹어. 선수끼리. 한편으로는 문을 닫고 한편 두려워하고. 네. 여기 국힘 접촉해보면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가 2022년 서울에서 국힘의 자유공화 시민에게 문을 여십시오. 그래서 저거 공명선거지원단 공개 모집 광고를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저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지금 시민들 지금 수만 명 모이게 생겼는데 저 광고 안 걸어도 수만 명 모이는데 국힘이 그렇죠. 문 안 열어주면 이 시민들은 허경영 참관인으로 가. 그 국힘 얼마나 창피하냐고. 정당이 아닌 꼴이 되죠. 정당이 아니란 소리지. 후보는 얼마나 창피하냐고. 그런데 만약에 20만 명이 왔어. 참관시키려고 보니까 TO는 한 5만 명밖에 안 나와. 그럼 10만 명, 5만 명은 남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국힘이 허경영을 가세요라고 꿔주는 거야. 그럼 멋있어. 그렇지. 예. 근데 국힘이 문을 닫아 걸어 놓았어. 시민이 갈 데가 없어서 허경영으로 갔다. 이게 뭔 꼴이래, 뭔 꼴이야. 그렇죠. 나 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해야 될 일이 당선 이후에 정치혁신 청사진을 구상해야 돼. 이게 유재일 대표가 이 말 많이 해요, 요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참 이상한 그 머피 시자파다마다 우리 쪽에 뭐 미중 미러에 또 한국의 햇볕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은 뭐 도덕심은 차치하고 이 뭐 가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그다음에 정치적인 얘기만 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도 MB 되니까 MB 별르면서 MB 깨버리겠다고 MB 깨버리겠다고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그 광우병 바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우연인지 뭔지 몰라도 그 이듬해지 2014년이죠. 네. 저기 세월호가 세월호가 14년이 맞죠. 2014년 세월호 해가지고 그때 확 금이 가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뭐 일단 여소야 되고 그다음에 결코
결코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공화국으로서 통합하고 통치하기가 그 상대방이 그렇게 안 내버려 두지 않아. 거의 내전 상태로 갈 수 네. 있는 그런 내전이에요. 문제가 있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이 적극적이고 말하자면 창조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유공화 시민과 어떻게 결합할 거냐, 어떻게 자유공화 시민이 좀 잘 성장하도록 그 상징을 연출해 줄 그렇죠. 거냐. 상징 연출이거든. 그렇죠. 뭐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상징을 연출해 줄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저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아마 뭐 미국 MTR 같이 유사하게라도 그런 방식으로 마가 트럼피즘 공화 신주류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변동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건 좀 지금 어려워. 근데 어쨌든간에 한국 정치에서 이제 또 굉장히 또 저기 흡수력이나 모방도 있고 하고 하니까 하다 보면 또 그런 방식으로 변할 수가 있죠. 아무튼간에 예.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쉽지 않아요. 자, 국힘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국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226개 기초자치단체별 선관위원을 국힘이 한 명씩 추천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사람 추천해서 관리하고 있냐? 뭐 안 했어. 없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렇죠. 예. 저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미 늦었어. 그 다음에 3,578개 행정동 선관위원을 추천 관리하냐? 이것도 그냥 연세 아주 많으신 분들 지금 오미크론이 이렇게 날뛰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기 투표소 돌면서 저 관리하시겠냐고. 그러니까 뭐 국힘당의 뭐 근데 조직하는 저것도 많이 사람들, 늦었어. 선거운동하는 핵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게 대체 몇 개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을 선관위원을 임명을 할 수 있고라고 하는 뭐 제대로 된 공문이나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당원 아는데 저게 당원협의회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구에서 인사치레로 나눠주는 자리예요. 거란 말이에요. 저게 왜 인사치레가 되냐면 행정동 선관위원만 해도 중앙부처 과장급이야. 월급은 과장급이 아닌데 네. 그 직급이 높아요. 저기가 높죠. 헌법기관이라. 그렇죠.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선관위원장이 저게 총리급이잖아. 총리급이죠. 예. 그러면 선관위원이면 장관급이에요. 그렇죠. 예. 중앙선관위원이. 예. 그러면 저기 지방 광역선관위면 차관급이야. 예. 그러면은 기초선관위면 국장급이에요. 그렇죠. 예. 중앙부처. 예. 그리고 읍면동 선관위원 3,578명은 중앙부처의 과장급이에요. 그 급수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게 명예직이야. 명예직이죠. 예. 근데 저기는 그동안 당을 위해서 봉사해 분들을 뜨뜻하게 이렇게 명예를 씌워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질 않아. 지금은 전시라. 그렇죠. 예. 저게 싸움패를 보내야 돼. 눈이 그렇죠. 부리부리한 사람을 보내야 돼. 그 마인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거라도 좀 평소에 좀 잘 준비해서 조직화를 해놓았으면은 지금 엄청나게 사실. 저러면 다 끝나요. 게임. 왜냐면 저 사람들은 지방선관위 사무실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이 좀 들어가서 봅시다 하면서는 입건데. 근데 잡혀가요. 객이면 공무집행방해.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그 성질이 있어서 그 잡아가려는 저기 그 경찰한테 욕설하면 그 다음에는 그 모욕죄.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팔뿌리 치다가 경찰 뒤로 자빠져가지고 이런데 깨지면은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공무집행방해 치상. 치상.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 우선 선거 이제 이 말하자면 선거 현장에서 투표 현장에서 선관위원 추천한 그 참관인. 그건 정당 추천, 추천 선관위원까지는 그거는 비당원 추천이고요. 비당원 추천이고 저기서부터 이제 후보나 정당이 추천이죠.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참관인은. 예. 근데 사전 투표장이 한 4천 군데쯤 되는데 예. 이틀을 하니까 2명씩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4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간 사람이 다음 날도 들어가면 16,000명이고 오늘 들어가는 4명하고 다음 날 4명이 다르면 32,000명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32,000명쯤 해서 16,000명은 허경영 꽂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좋은 말하자면 예. 당 조직 교육 그다음에 예. 기관 조직이 되는 그리고 말이에요. 56,000명의 본투표 참관이 저게 14,000군데쯤 되는데 2명씩 오전 오후니까 하루에 4명 들어가거든. 그렇죠. 그러면 56,000명이에요. 그다음에 요번에 또 임시 기표소도 있잖아. 그렇죠. 예. 저기 임시 기표소는 적지도 않았어요. 요번에 코로나. 예. 임시 기표소 거기 젊은 사람들 50세 이하로 딱 예. 모아서 예.
본투표 날은 노니까 예. 50세 이하는 걸려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표 참관인이 한 후보당 6명이니까 저게 한 1,500명 돼요.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을 플래카드 걸고 광고 쳐서 공개 모집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그거를 지금 서두르면 할 수 있어.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오늘 저도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정당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민초민주주의 기반이 좀 만들어지는 흐름이 생기고 이게 시민이 이제 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이 이제 6.1 교육감 선거 때 뛰고 그다음 3,578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저게 한 10명에서 20명이에요. 네, 하나가. 예. 그러면 저게 3만 명에서 10만 명이라고. 네. 저기 시민들 들어가줘야 되고 15,000개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회 저것도 한 10만 20만 돼요. 그렇죠. 저건 정당이랑 상관없이. 그다음에 이제 가치지향 시민운동을 예를 들어서 뭐 가정 강화 운동, 예를 들어서 아버지다운 아버지 되기 운동,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낙태 반대 운동 이게 다 보수적 가치들이거든요. 시민 책임 네. 뭐 많잖아요. 그런 가치지향 시민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당과 연결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운동들이 막 살아난다고. 그렇죠. 지금 갈 길이 안 보이니까 네. 그 손뼉을 마주치도록 많이 좀 요거 해보죠. 고민 좀 뭐. 해야죠. 안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또 고백을 하면 그 저기 뭐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2013년 초에 소주 한 잔 동지랑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 야, 박 대통령 임기 다 못 채울 것 같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박 대통령은 이게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 아우라를 그렇죠.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싸움 유발자야. 그렇죠. 박정희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그렇죠. 우남이승만 박정희 대한민국을 인정 안 하잖아. 수치스러운 그렇죠. 나라라고 부르는 애들 아니에요. 친일파 다카키 마사오라고 부르잖아. 음. 그러면 걔들 입장에서는 박근혜는 친일파 다카키 마사오의 악질 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가 투쟁 유발자예요. 갈등 유발자야. 근데 박 대통령은 그 갈등에 맞서는 진영을 짠다는 컨셉이 없더라고. 그렇죠. 야, 저 양반 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랬고 저 정치 위기 올 텐데. 그래서 그 2013년 초야. 근데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의 갈등 유발 파워를 100이라 그런다면 윤석열의 갈등 유발 파워는 1000만이에요. 뭐한 200% 되겠죠. 아니야, 10배 넘어. 10배 넘어. 지금 그럼요. 그건 홍준표가 한 말이 맞아. 나는 쟤들이랑 거래할 줄 알아.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으면 나는 쟤들 잘 거래해가면서 도닥거리면서 갈 텐데 윤석열이 후보가 됐기 때문에 피바다 되는 거야. 정말 걱정돼. 사실 그게 그때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말이거든. 그 저기 뭐지? 어제 홍준표 그런 취지의 말했잖아요. 그 거듭. 우리 저기 문 대통령의 그 가장 중요한 멘토인 우리 저 한 총리 이 부군 우리 박 교수 너희 한 총리? 뭐 박성중? 박성중 씨 그 복권됐대요. 이제 다 하고 근데 조국이를 사실은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키웠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서 그 사실은 한국에 말하자면은 통역당 뭐 이런 정도의 반대한민국 그 색채가 굉장히 그거 강한데 뭐 무죄나 때문에. 무죄 났는데 뭐 다른 이유가 뭐 다른 핑계로 했겠죠. 근데 어쨌든간에 문재인 씨가 뭐 보호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힘을 받고 있는 조국이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각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쟤들 관점에서는 황태자 시해범이야 윤석열은. 그러니까 우리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황태자 시해범의 반중에 그다음에 친미에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만약에 결합하면 저거는 저기 다카코 마사오의 딸에 그다음에 어디 가서 이제 저기 우남 이승만 참배라도 하면 우남 이승만 바에 나쁜 건 다 모인 거야. 쟤들 입장에서는 죽여야 돼. 그래서 공세가 보통이 아닐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그건 윤석열 후보가 이제 풀어가야 될 일이고 또 당선돼서 대통령으로서 풀어가야 될 일이고 우리는 뭘 가야 되냐?
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공화국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는 결국은 저겁니다. 저 정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힘에 들어가서 저 아둔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디글디글한데 그 밑바닥서부터 엎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정당당 지금 당장 바로 가입해 주십시오. www.jjdd.kr이고요. 정정당당은 공명선거 참관 감시를 하는 무결선거 네트워크, 또 교육감 단일화 운동을 하는 마이초이스와 함께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